자, 4주차 실습편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던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쟁 전략과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AI를 통해 가지고 추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넣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빠르게 너는 경쟁 전략가야. 그래서 이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추론해줘. 이게 이제 태스크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스마트 배터리 추운 날 너무 빨리 달리는 문제. 그리고 이 원인을 분석해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마트폰의 저온 방전 문제.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인 거죠. 이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과 애플이 이를 방치한 이유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도의 비즈니스적 계산과 전략적 선택이 깔려 있다고 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기술적 한계가 리튬이온의 물리적 화학적 숙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적 표준이 리튬이온인데 액체 기반의 화학 장치다. 그래서 화학적 비활성화 문제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의 트레이드오프 쪽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의 모순인데 냉각과 보온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설계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상충하는 목표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우선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보온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타당성인데 법품적 다수를 위한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혹한기 배터리 문제는 해결 비용이 아니라 해결 시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 구식화, 즉 부수익, 즉 추운날 배터리 빨리 달리는 현상은 사용자에게 내 폰이 오래돼 성능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신제품을 교체하는 쪽으로도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 전략은 화계적 혁신을 위한 자원에 집중한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은 리튬이온 한계를 보완하는 미봉책보다 차세대 기술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뭐 전략적으로 좀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은 전략적 선택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뭔가 우리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공부할 때 굉장히 너무 편하고 너무 자세한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로서 이런 킥스타터 글로벌 아시죠? 킥스타터 한국 이제 국내에 따라 만든 와디즈 이런 것들을 유사한 카테고리 성공사에 찾아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 롤이죠. 그리고 유사한 성공사를 찾아줘. 여기 태스크고 카테고리는 디자인, 다이어리, 공통적인 소구 포인트를 컨텍스트로 했고 무엇인지 분석해서 포맷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빠르게 진행되고 자,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로서 킥스타터와 와디즈의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문구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분석해 준대요. 아주 좋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문구의 다이어리 성공 분석에 보면 플랫폼 대표 성공 사례가 있는데 킥스타터에서는 기능과 시스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더 셀프 저널이라고 해서 단순한 다이어리를 넘어 목표 달성 시스템을 판매했다. 3개월 단기 목표 설정을 제한하며 약 32만 달러를 모금했다. 굉장히 큰 거죠. 다이어리 치고. 두 번째 이제 바론 피그라고 실행가들을 위한 도구 컨셉으로 고품질의 종이와 미니멀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켓북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다이어리라는 것을 접목했대요. 수백만 달러 펀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있는데 이제 기록학자의 다이어리 시리즈가 있대요. 기록의 본질에 집중하는 기록학자 양진성님의 프로젝트로 전문성과 진정성을 해서 수억 원대 펀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일 작심삼일 타파 다이어리. 그래서 작심삼일 방지 컨셉과 귀여운 캐릭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MZ세대의 성취욕을 자극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만년필 전용지 다이어리. 종이질에 집착하는 문구 덕후들 타겟팅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구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시스템과 프레임워크, 즉 단순한 빈 종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식 목표 설정법이 담긴 다이어리, 감정 쓰레기통 읽기도 재밌죠. 사용자 제품이 아니라 더 나아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탐욕이죠. 탐욕을 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물성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일수록 종이의 촉감과 펜의 필기가. 저는 이제 사실 완전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쓰는 것도 편해요. 근데 쓰는 것도 아이패드로 쓰는 거죠. 그래서 180도 완전히 펼쳐지는 사발이 제본. 그다음에 뭐 만년필 사용자를 위한 100g 이상의 미생 모조지 등. 100g이 좀 무거운 거죠. 약간 좀 두꺼운 종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만져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질 이런 것들을 시각했다.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리어라고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문구는 책상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이자 사용자의 정체성 뭐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어떤 책상 위에 놓아도 어울리는 톤은 톤 배색, 그다음에 소장같이 고급스러운 패키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나는 이 다이어리를 쓰는 멋진 사람이다. 왜 예전에 이게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를 먹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그래서 약간 스타벅스 다이어리 가진 것만으로 사람들한테 뭐 존재감, 자부심을 주고 해가지고 한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요즘 좀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과 진정성을 담았고 또한 이제 이 디지털의 연결성과 아날로그로의 완전 도피모 이런 것들 제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전략적 조언을 들어보면 이제 일단 타겟을 좁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똑같죠. 롤하고 컨텍스트 ITCF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얼리버드의 혜택을 좀 많이 줘라. 그다음에 이제 시즌성을 선점하라. 보통 이게 10월에서 12월 최근에 이제 상반기 결산 뭐 만년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틈새 시장을 낼 수 있다. 굉장히 잘 작성해 주죠. 자 다음 편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무 설계사 관점에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죠? 이게 롤, 텍스트, 아이디어, 컨텍스트, 시나리오 그죠? 이렇게 해서 RTCF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결과를 볼게요. 이 비즈니스 아래에 있는 동네 맛집 웨이팅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의 수수료 모델, 구독 모델, 광고 모델 어떤 것이 초기 스타트업에 현실적인지 짜달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줬습니다. 맛집 웨이팅 이런 게 많이 생겼죠.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줄 서는 집들이 많아졌죠. 이게 인플루언서들 영향으로. 그런 거 한번 성공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이제 수익성 모델 현실성을 분석해 봤더니 일단 수수료 모델 매우 높고 초기 현실성. 그다음에 서비스 발생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하며 MVP 단계에서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두 번째 구독 모델은 보통 고객 충성도가 확보된 이후 도입 가능. 초기에는 사용 빈도 예측이 어렵다. 구독 모델이 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 모델 다 구독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무료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퍼플렉시도 1년간 했고 제미나이도 뭐 대학생들 위주로 1년씩 하고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도 초창기 한 3개월 동안 무료로 쓰게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모델이에요. 이제 광고 이거는 이제 광고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발생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얼마 떼고 주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그 B2B하고 뭐 연계가 잘 돼 있던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아니면 내가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장 시나리오 단계별 수익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초기 스타트에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수수료 모델 시작해서 구독 모델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MVP 단계에서는 미니멈 밸류 프로젝트를 만들면 건당 수수료를 딱 가는 거예요. 결제 금액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익원은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죠?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 않죠, 사실. 두 번째 이제 멤버십 구독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한번 월 정액 구독 해놓으면은 잘 안 끊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정기 구독료하고 뭐 이런 플러스 소액 마진 해가지고 그 생애 주기를 증대시켜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대다수가 구독료 모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좀 초창기에 올라갈 때까지 힘들고 플랫폼을 좀 고도화를 시켜야 되니까 좀 어렵겠죠. 세 번째는 이제 B2B 파트너십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수익 다가가해서 구조는 제휴식당 예약 관리 뭐 솔루션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수익원은 식당 측에서 지불한 입점료 또는 뭐 리드 생성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비즈니스의 재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초기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 최소 경제 단위 예시인데 가정 예행 해보면 평균 웨이팅 시간 1시간이고 고객 지불비용이 15,000원이라면은 그러니까 대행자죠. 대행자 지급액이 뭐 11,000원. 그다음에 플랫폼 매출이 4,000원. 그다음에 이제 변동비가 이렇게 해서 건당 순이익이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건의 매칭이 일어날 경우 1순이익 30만 원, 월 9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광고 모델은 독이다.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 적자를 감소하는 전략보다 시간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수수 모델이 재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 순서는 건당 수수료로 서비스 실효성 검증 및 현금 확보.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헤비 유저 구독권, 락인 효과. 세 번째는 이제 금요일 경제 달성 후 식당 광고 및 제휴를 확장해 나간다.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마지막 예시를 보면 창업 멘토로서 자,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 지칠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why, 왜 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담은 딱딱 격려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자,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사람한테 듣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AI가 워낙 이런 거를 잘해주죠. 잘해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벌써 따뜻한 편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죠. 사랑하는 창업가에게 당신의 Y는 무엇입니까? 지치고 힘든 오늘 잠시 노트북을 닫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창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는 외롭고도 숭고한 투쟁입니다. 특히 웨이팅 대행 서비스처럼 사람들의 일상과 밀착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운영 변수와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쑥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이 처음 이 아이들이 떠올렸던 그 순간 분노와 설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줬죠. 당신의 시간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원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뼈대지만 Y는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치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초심과 열정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이 되는 얘기들 다 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4주차에서는 이제 아이디어 분석 보고서를 실습해 볼 건데요.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 작성하는 거를 좀 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의 이 페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과제 내신 걸 보니까 아주 잘 쓰신 분도 있고 뭐 안 쓰신 분, 잘 못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페인 포인트를 안 되면은 뭐 여러분들 가상으로 페인포인트 10개를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불평을 너무 삐지셔서 될 수 있는지를 A와 함께 해보는 거예요. 사실 페인포인트를 내가 진짜 고민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꼭 해보시고 만약 그런 상황이 없으면 내 주변 상황에 놓고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선정하고 유사설에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했던 상황이 있겠죠? 그 페인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복사를 누르고 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디어 한 줄 요약이야. 이와 유사한 고사를 해결하는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세계를 찾아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예시를 지금 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공 사례가 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작업을 시작하고요. 성공 사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는 자, 그 어떻게 합니까? 요거 여러분들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죠? 가설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타겟을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결과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만약 타겟 고객에게 나이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기존 대안에 대한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차별화된 가치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설로도 위 내용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다 결과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초기에 나온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빌로버 아까 비즈니스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계속 했더니만 이러네.
위에 했던 거가 그대로 됐죠. 그냥 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기에 했던 거가 이렇게 요걸 업데이트했어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를 우리가 위에 했던 아이디어 한 줄 요약이 아니라 위에 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도 볼게요. 위에 거를 했던 웨이팅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사 문제 해결 스타트업 및 서비스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태스크 래빗이라고 있대요. 비즈니스 모델은 온 디맨드 심부름 대행, 신뢰 기반이고 범용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와일이라고 스웨덴이 있는데 B2B용 스마트 웨이팅 관리 사스 기반이라고 하네요. 데이터 기반의 대기 시간 예측해 가지고 대기 시간을 시각화하여 고객의 질환을 덜어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레시라고 있는데 프리미엄 예약 위 웨이팅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백타적 접근권을 가지고 예약이 불가능한 식당에 자리를 확보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다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사례별 심층 분석 인사이트를 보니까 태스크 래빗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개인화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와일은 기다림의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이제 레시는 가치 있는 식사 경험의 큐레이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적 이런 거에 대한 그 경쟁 전략적 제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글로벌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기아의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적 경쟁 우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 로컬 밀착형, 그다음에 점주 고객 상생 모델, 그리고 데이터 기반 신뢰.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어떻게 또 제가 줬죠.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세 번 터치 안에 단순함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3터치 단순함 UX 전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적 단순함의 3터치 웨이팅 대행 서비스 해가지고 기본 글로벌 서비스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면 본 서비스는 행동 중심으로의 미니멀리즘 핵심 기능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3터치 사용자 여정을 보면 3터치가 뭐냐? 터치 1 대상 선택 셀렉트 UX 할 때 GPS 기반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가장 핫한 맛집 리스트를 카드 형태로 노출해서 검색창을 누를 필요 없이 식당 카드를 클릭. 두 번째는 조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기 시간 40분 예상, 대행료 이거와 같은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지금 요청하기. 세 번째 이제 내 위치 확인 및 러너 호출 최종 승인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중국에 가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에 보면 디디 택시 있으면 디디 택시가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진짜 택시료가 쌉니다. 저 다닐만 합니다. 택시료가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이제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택시료도 굉장히 쌉니다. 연태 다녀왔는데 뭐 한 40분 이렇게 가도 한 10,000원도 안 나와요. 택시비가 굉장히 싸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함을 이제 걷어내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트리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앱 뒷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으로 기존 복잡한 방식을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설정도 실시간 즉시 호출해야 되고, 결제 시도 원클릭 자동 결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고리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례나 스트리터치 전략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이걸 S3터치 해가지고 지금 바로 줄을 서드립니다. 즉시성과 감성을 강조했고, 선택지가 많아 공부할 필요한,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했고, 계획적인 사용자 이거보다는 즉흥적, 그 다음에 방대한 인력 풀과 데이터보다는 이제 압도적인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에게 주는 UX 제안은 less is more, 필터 제거, 프로필 생략, 뭐 마찰의 미약 이런 식의 단순함의 공격적 형태로 갔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비즈니스 가설 및 가치를 제안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설. 그랬더니 본 문서는 세 번 터치라는 UX 철학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핵심 가설을 정의한다. 가지고 핵심 가치 제안 가설을 보면 만약 성수, 연남, 핫플레이스 긴 대기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2040 직장인 및 미니멀리스트에게 세 번의 터치만에 완료되는 초간편 맛집 웨이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직접 줄을 서서 시간을 버리거나 기존의 복잡한 심부름 앱 대신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피로도를 제가 단순함과 기회비용의 비용 대비 저렴한 시간 확보라는 차별화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위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항에 나온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를 1000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해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한 다음에 자 그럼 문서가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고 컨트롤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 나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두 번째 작성했던 UX 전략도 이렇게 해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아래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래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고 또 세 번째에도 나왔던 결과가 있죠. 요거 뮤직 섹션 가설도 여기 전체를 선택해요. 컨트롤 A, 컨트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파일 누르고 다운로드해서 다큐멘트나 PDF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2주차에 페인 저널을 여기 적용해가지고 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이렇게 워드 파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주차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